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스마트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기술로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그 자체로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상이 되거나 우상화의 도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들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스마트폰도 그런 메시지를 항상 연결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세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요. 시간과 현실 그리고 생각의 영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되 스마트폰에게 시간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 이 알림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잘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미 이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 알림이 없어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체크해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대체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기능 대신에 알람 기능 대신에 이 알람 시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SNS 그 앱을 스마트폰에서 지우고 필요할 때 그냥 웹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그런 영상 플랫폼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 이 장시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웰빙 기능 같은 것들, 앱 차단 기능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고 혹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은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말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해야지 다른 어떤 것이 내 시간을 그냥 사용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래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나머지 두 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폰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각과 현실인데요. 먼저 현실에 대해서, 현실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좀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혹은 우리의 그 앞선 조상들은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묘한 경험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현실 세계, 현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과 현실이 절묘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묘한 경험인데요. 내 눈앞에 상대방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글이 문자나 카톡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에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아도 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 놓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 정도 가까이 있으면 이 정도 말을 하지만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크게 얘기를 해야 됐죠. 그리고 그 크게 내는 소리조차도 닿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의사소통 같은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 전화기를 통해서 쉽게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소식들이 아주 빠르게 퍼져 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를 않아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을 갔다가 와서 사진 찍거나 그랬으면은 그 사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여행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즐거운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행복한 일이 있든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더 빠르고 또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통신이라는 기술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쪽지나 편지도 그런 것의 일부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방학이 되면 친구들이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동네가 다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잘 못했었는데 잘 못 만나니까 가끔씩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설레였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더 편리하고 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통신의 발달인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화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편지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대화에 있어서는 점점점 이러한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뭐 그것을 받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뭐 이메일이라는 것을 보낼 수도 있고 더 쉽게 문자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화상, 필요하면 이런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 인간관계 속의 교제라는 것, 이 교제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분명히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스마트폰이 그러한 일을 돕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더해 주었지만 부정적으로 그만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현실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조금 뭐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 현실과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는 현실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실제하고도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 밖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저곳이 저렇게 뒤에 배경이 하얗고 뭐 그런 장소에서 깔끔한 곳에서 촬영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없습니다. 실제 현실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이 본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SNS에 올라오는 많은 사진들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많은 그런 여행 사진이나 어떤 장소 사진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해서 정말로 멋있고 화려하고 놀라워 보이는 그러한 장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별거 아닌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보고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별거 없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뭐야 실제로는 별거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래도 여기서 사진 찍으니까 잘 나오는데 사진만 잘 나오면 됐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실이 어떻냐보다 어떻게
SNS에 혹은 인터넷상의 이 가상의 세계에 이 현실이 보여지느냐를 사람들이 조금씩 더 따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제 실물이 낫네라는 말이 항상 칭찬이었어요. 그렇죠? 뭐 카메라 빨을 잘 봤네. 이제 그런 말은 좀 안 좋은 말로 그렇게 들렸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사진 빨 잘 봤네라는 말도 정말로 칭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가상과 현실이 묘하게 섞여 있는 이러한 인터넷 세계를 사람들이 점점점 현실로서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카메라라는 것은요, 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예쁘게 보여주는 카메라를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외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원하는 말만 들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현실을 가상이 섞여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는 현실이 조금씩 대체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워낙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냥 그것도 내가 사는 삶의 일부지, 뭐 복잡하게 뭐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가상의 현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사실 그런 생각들 혹시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현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은 쉽게 나의 진짜 현실을 대체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현실의 관계를 매체를 통한 관계로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이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면요. 괜찮은 것은 공유를 하고요.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고 살다 보면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여줄 때는 이 사각형 안에 내가 원하는 모습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요. 이 상대방의 단점 같은 거 내가 싫어하는 모습 안 보면 그만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도 없어요.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안 보면 돼요. 예, 굉장히 편리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더 편한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도 가끔씩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보다 차라리 조금 거리감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그 관계가 편해서 이렇게 더 속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가 그런 면에서의 장점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는 좀 잘 인정받지 못하던 나, 맨날 구박만 받던 내가 이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그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지, 나의 정체성을 찾았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을 이 인터넷 상에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씩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이 현실의 관계를 가상의 현실의 관계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관계들로 조금씩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친구는 굉장히 적은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이디로 아는 사람, 뭐 닉네임으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혹은 그냥 익명성 속에서 어떤 카페 들어가서 어떤 밴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만 많아집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인터넷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우선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상의 풍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다들 다른 곳에 가 있죠. 이 한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들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도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뭐 갱년기 엄마, 사춘기 아들이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그냥 각자가 편한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에 더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면 어떻습니까? 같이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귀에다가 각자 이어폰 끼고 각자 보고 싶은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갑니다. 이 현실의 관계를 보조해주고 그리고 더 가깝게 만들어 주어야 할 이런 통신 기술이 실제로는 이 현실의 관계를 점점점 이전보다 더 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고독하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연락하는 것이 자유로워진 이때에, 그것이 편리해진 이때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실제 현실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그 실제의 관계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관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관계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체를 통한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를 대신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 차이를 고독으로, 우울함으로, 지루함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생긴 그 빈자리를 지금 뭘로 채우려고 하고 있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더 여기서 뭔가를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이 스마트폰을 통한 이러한 인간관계들, 인터넷상에서의 관계들을 내가 더 많이 쌓으면 이러한 고독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지루함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스마트폰은요, 분명히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약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에 만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가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스마트폰은 우리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 현실, 내가 원하는 현실인 거죠. 그 현실은 편향된 생각을 확증하고 그것을 확산시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자주 사용하고 그러한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추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뭐 동영상 추천해주고 어떤 인터넷 기사, 뉴스 기사 같은 거 추천해주고 뭐 쇼핑하면은 쇼핑 물건 추천해주고 음악도 추천해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스마트폰 관련 업자들, 그런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내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결국 돈을 꺼내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추천된 영상들, 그러한 기사들,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을 내가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서 몇 개를 찾아보면요, 그 후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영상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하고 관련된 영상들이 엄청나게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중요한 이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떤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히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상 이 중요한 것들을 자주 접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처럼 많이 접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현실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보는 이 인터넷 속의 세상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말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어떤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그하고 비슷한 영상들이 추천이 됩니다. 또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거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물건 구매할 때, 쇼핑할 때도 그래요. 인터넷 쇼핑에서 내가 어떤 물건 관심 있어서 한번 볼까 해서 보면은 그게 내가 무슨 뉴스를 보는데 옆에 이렇게 광고에 뜨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보는데 이렇게 가운데 덩그라니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몇 번 보다 보면은 이게 좋은 거라서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살만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인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스마트폰을 통한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보는 그 현실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혹은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었던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인터넷 봐라 다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세상을 실제 현실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편향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을 그곳에서 확증을 하게 되고 또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많아지냐면은 편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많아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체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지식들의 폭을 넓혀주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게 이러한 정보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향된다면 성경의 편향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면 이 성경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런 매체들은 하나의 자료로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나의 몫이니까 내가 분별력 있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것들 분별력 있게 사용하고 봐야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매체를 통한 현실을 보다 보면은 실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무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것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으면 이제 일부 포털에서는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떤 뉴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게 막아놓기도 했죠. 사람들이 실제로 얼굴을 보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이 실존하는 인물이 없는 것처럼, 마치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상상 속에 그려놓고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분노하는 것도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고 이 사람의 반응이 나한테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분노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분노하는 것도 쉽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은 이런 사생활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내 걸 다른 사람이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더 키웠습니다. 꼭 댓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문자로 그런 많은 대화들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도 하지만 문자로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 감각이 조금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대화를 하는 사람은 현실에 있는 실제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눈앞에는 있지 않으니까 이 현실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톡으로나 문자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의 의도나 상태를 파악하는데 조금씩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끊거나 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이러한 의중을 읽기 위해서 뭐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의 어투도 듣고 몸짓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말의 진위를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나 뭐 기호 같은 거 쓰기는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 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오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 없이 말을 이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로 치는 거죠. 쉽게 오해를 하고요.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훨씬 더 쉽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키보드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동일하게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키보드로 여러분 대화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시거나 문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도 현실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도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현실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카톡들을 하고 그 사람이 보낸 카톡도 그렇게 읽어보는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매체를 통한 현실이 실제 이 현실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진은 스마트폰이 현실에 주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한때 좀 유명했었던 사진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마 조니 뎁이라는 영화배우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보려고 이제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조니 뎁이라는 사람이 현실에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눈으로 보지를 않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마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고 뭐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온전히 이 현실 안에 들어가서 이 현실을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현실을 포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분, 딱 한 분 흥미로운 분이 계셔. 바로 요 가운데 계시는 이 할머니입니다. 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이 할머니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현실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약간 보면 약간 미소를 띠면서 이 상황을 느긋하게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그러한 현실로 대체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조 도구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내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분 주목할 만한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눈으로는 이 상황을 보고 있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스마트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 없다면 이러한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이 현실을 내가 현실로서 느끼면서 그리고 이것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만나게 될 때 그건 역시 하나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스마트폰으로 현실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는 지금 이런 때에 그래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제는 전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런 교제를 돕는 역할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관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현실의 사람을 마치 디지털 캐릭터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관계가 중요한 관계고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모로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뭐에 또 좋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옛날 같으면 사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거의 전화번호 외우는 경우 없죠. 그냥 전화번호 주고받지 그걸 외우지는 않습니다. 생일 같은 건 어떠신가요? 때가 되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려주죠. 어떠한 정보 같은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 좀 고민하고 막 해결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이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뭐 요리 같은 거 대표적이죠. 뭐 요리 순서나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스마트폰 찾아서 그냥 그거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스마트폰은 많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진 건 아니죠.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를 하는데요. 약 주고 병 주는 거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한 화면을 오랫동안 보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빨리 원하는 부분을 보고 빨리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뭐를 보고 있을 때도 알림이 울리죠. 빨리 다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오래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 일을 하고 또 빨리 다른 일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뭐냐면은 항상 뭔가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거나 무슨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TV를 틀어놓고 예전 같으면 그 안에 그 앞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었다면 지금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해요. 뭐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뭐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뭔가를 정리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줄어든 거죠.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는 뭔가 좀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잠깐씩 스마트폰을 또 만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그런 생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묵상하는 걸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깊게 오래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고 만든 도구 자체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의 양의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깊게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순간의 재치는 여전히 있는데 이 생각의 결과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깊은 생각, 오랜 시간의 결과물들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얇고 넓은 지식, 대개는 불필요한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묵상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만 알고 싶어 하지 이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질 좋은 정보를 찾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점점점 이 생각이라는 것을, 진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으로도 많은 결과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래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어차피 답은 찾을 수 있어. 네가 필요할 때 그렇게 찾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히 답을 아는 데 있지 않잖아요.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답,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이 생각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찾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지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주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검색해서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무언가를 듣고 있어야 되고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스마트폰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스마트폰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리고 현실을, 그리고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야에서 스마트폰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은 우리가 선택한 도움이어야 됩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함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싸움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적군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적군은요,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에 점점점 충실하게 따르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국은 이 스마트폰에 종속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집어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앱을 터치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조금씩 이러한 영향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긴 하니까요. 우리가 꼭 중독되진 않더라도 이러한 영향들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현실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크리스천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스마트폰을 던져버리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싼 장비라고 이거 그냥 최대한 내가 잘 활용해야지 그런 생각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나의 실제 이 현실이 무너지고 현실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분은요 스마트폰을 던져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전화기로 피처폰으로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림을 줄이는 노력을 여러분들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을 하고 그 신분에 맞게 이 스마트폰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 기술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스마트폰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감사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떠한 유익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이 기기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나기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성도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귀한 깨달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앙송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읽는 게 힘드신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폰을 멀리 둘 수도 있고요.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림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SNS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것 아니고요. 카톡 소리가 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폰을 열어서 그것을 그 즉시에 확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죄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자체로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들에게 가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고 그 영향력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한테 유익한지, 정말로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지, 이것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지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인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 현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내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혹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그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제가 성도님 중에 한 분께 드리려고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끝까지 다 보신 거겠죠. 그렇죠? 다 보신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저 다 봤어요 하고서 약간의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교회 카톡에 남겨주시는 분께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